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UFC 오늘 있었던 대회에서 307 대회에서 알렉스 페레이라가 칼릴 라운트리를 이겼던 경기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대로 너무 멋진 경기가 나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페레이라 선수가 역시 많은 팬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승리를 갖고 가긴 했습니다만, 그 타격과 스타일의 두 선수가 부딪히다 보니까 초살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좀 배울 만한 것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페레이라가 갖고 왔던 전략은 일단은 뒷중심을 갖고 나왔습니다. 뒤로 중심을 놓는 거예요. 왜? 상대인 라운트리가 본인보다 객관적인 그 타격에서의 실력 같은 건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파워가 너무 강하거든요. 특히 페레이라와 그 훅거리가 좀 겹쳐요, 잘못하면. 그래서 훅 같은 게 빗나가고 그 훅거리에 정지해 있다가 한 대 맞으면 페레이라도 위험할 수가 있는 상대였기 때문에 일단은 뒤로 중심을 놓고 틈만 나면 뒤로 빠지는 전략을 페레이라는 기본적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아데사냐하고 했을 때도 그렇고 과거에 다른 선수들 대부분 만나면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긴 하지만 이만큼 더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도 빠지면 살짝 빠졌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큰 틀로는 결국 상대를 밀어놓는 비중이 높았던 페레이라인데, 오늘은 웬만하면 미는 게 아니라 밀려고 하다가도 웬만하면 자꾸 빠져버리고 이런 패턴을 초반부터 좀 많이 갖고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빠지는 거.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써보시면 좋은 게, 흔히 저희가 어렸을 때 저도 타격기 체육관을 다니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백스텝은 안 좋다, 옆으로 사이드 스텝으로 빠져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맞습니다. 맞는데 널찍한 옥타곤에서는 백스텝의 효용성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4강 링 같은 경우는 옥타곤보다 일단 절대적으로 좁고 또 각도 90도로 매 각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전진하는 사람이 뒤로 빠지는 사람을 좀 몰아놓기가 더 좋거든요. 근데 옥타곤은 각도 적고 더 넓어요. 특히 에이펙스의 케이지가 아니라 진짜 스타디움의 큰 경기장의 케이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페레이라 같이 더 긴 쪽이, 길고 빠른 쪽이 뒤로 작정하고 빠져버리면 잡아놓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페레이라는 그래서 펀치를 일단 치고도 웬만하면 치다가도 뒤로, 킥을 차고도 뒤로, 계속 뒤로 중심을 놓고 좀 안전한 그런 전략을 특히 초반에 많이 갖고 왔고요. 또 제가 해설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잽의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페레이라는 상대가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레프트 잽을 앞면에다가도 날리고 바디에다가도 날리면서 계속 세팅을 하면서 밀고 들어갔다 살짝 빠졌다가도 다시 밀고 들어가서 훅을 때리는 그런 셋업을 되게 잘 하는데, 이 잽의 빈도를 특히 초반에 많이 줄이고 킥을 많이 찼습니다. 근데 킥도 낮게 찼다기보다는 높이 바디나 하이로 많이 찼어요. 이건 결국은 펀치 거리에서 싸우는 비중을 줄이고 킥 거리에서 싸우는 비중을 높인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중심 안 놓고 뒤로 갔죠. 그 다음에 잽 때리는 게 아니라 킥으로 거리 벌렸죠. 거리 벌린 다음에 뒤로 웬만하면 빠지려고 한다. 결국은 신중하게 상대 공격을 경계하면서 좀 수비적인 면을 많이 갖고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또 흥미로웠던 것은 라운트리가 밀고 들어올 때 뭐 레프트 더블 같은 걸로 밀고 들어오거나 여튼 앞으로 전진해 올 때 레프트 훅으로 체크 훅으로 받는 패턴 같은 건 거의 안 했어요. 프로아스카에게는 그 패턴으로 사실 큰 데미지를 주기도 했었는데, 라운트리는 프로아스카처럼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 그리고 프로아스카보다 확실히 더 파워가 강하다 보니 라운트리에게는 그런 리스크를 건 무브 자체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레프트 훅이 초반부터 보면 타이밍이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았거든요. 이 페레이라의 특기가. 근데 이게 사우스포로 서서 좀 더 두 선수 간의 거리를 좀 좁혀놓고 툭툭 막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치면 레프트 훅의 그 공간을 칠 만한 타이밍을 잘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했어요. 사우스포로 같이 서는 거는 활용을 페레이라는 안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글로리에서 킥복서로 활약하던 시절부터 보면 왼손잡이를 만나도 스탠스를 많이 바꾸진 않아요. 페레이라는 그냥 오른손잡이 스탠스에서 싸우는 걸 상당히 편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사우스포로 바꿨을 때 거리가 좀 가까워지면서 페레이라도 주먹을 때리기가 좀 더 파워펀치를 때리기가 쉬워지지만, 반대로 상대인 라운트리 역시 파워펀치를 꽂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 중심도 뒤로 놓고 왔고, 그리고 잽도 줄여서 킥을 오히려 많이 활용해주는 이런 전략을 갖고 왔는데, 거기서 사우스포로 서서 거리를 좁혀버리면 뭔가 이거는 안 맞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흐름들하고.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는 상당히 초반에 신중하게, 특히 상대의 파워를 좀 경계하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갖고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 그 TVN 스포츠 유튜브나 티빙에서 다시 경기를 보시면 같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페레이라 하면 떠오르는 그 불합리한 왼손 레프트 훅 같은 경우는 경기 내내 라운트리의 커버링 혹은 어깨에 거의 걸렸습니다. 네. 제가 페레이라 입장에서 레프트 훅을 치려고 해도 오른손잡이의 상대면은 제 상대의 오른쪽 어깨가 뒤로 가 있으면서 상대 얼굴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걸릴 찬스가 많은데, 왼손잡이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상대의 오른쪽 어깨가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레프트 훅을 치기가 좀 더 어려워요. 이 오른쪽으로 더 많이 돌아 들어가서 상대의 열린 쪽으로 들어가서 찬스를 만들어서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의 강한 손이 왼손 쪽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페레이라도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이 무리하게 들어가진 않았고, 레프트 훅 대신에 레프트 잽 직선으로 치는 거, 그리고 오른쪽 펀치 굉장히 이번 경기에는 레프트 훅보다도 훨씬 더 잘 써줬어요. 레프트 잽을 바디로 치고 앞면으로 치고 이러면서 세팅하고 상대 거 끌어냈다가 또 들어가서 빈트 만들어서 결국은 레프트 훅 터트리는 카프킥도 차주다가 올라가죠. 그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니라 페레이라는 이번에는 계속 뒤로 빠지는 걸로, 아까 계속해서 설명드린 대로 웬만하면 빠지고 그래서 큰 욕심 안 부리는 걸로 기본 작전을 갖고 왔고, 상대가 왼손잡이인 만큼 쓱박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초중반까지 보면은 쓱박 했다가 이 자리에 머물거나 아니면 밀고 들어가면 여기서 라운트리하고 2개, 3개, 4개 펀치를 섞을 만한 찬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예 배제하고, 쓱박 해도 쓱 빠졌다가 오른손으로 박을 때도 앞으로 체중 이동을 왼발로 다 주지 않고 쓱박 했다가 이것도 뒤로 빠졌어요. 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해설을 하면서 인상 깊은 부분이었어요. 그만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주먹을 세게 때리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평소에도 뭐 세게 때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박고 다음 거 박는 거 찬스 노리는 게 아니라 박으면서부터 상대 그 다음 거를 보면서 경계하는. 그래서 웬만하면 빠져서 또 때리거나 아니면 빠져서 얼른 위기 모면하고 그 다음 거 날아오는 거, 상대의 카운터 타격은 좀 빼고 다시 공격 찬스를 찾더라도 찾는, 이런 페레이라의 기본적인 전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라운트리가 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송곳니를 드러내고 전진 빈도가 늘었죠. 그러면서도 레프트 훅 원툴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페레이라가 확실히 증명을 했어요. 레프트 훅이 왼손이 특히 불합리할 뿐이지 오른손도 역시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입증을 했어요. 결국 페레이라는 바로 전 영상에서 페레이라 레프트 훅을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말씀드렸던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 과거 레프트 훅으로 유명했던 마이크 타이슨이나 조 프레이저 같은 사람들은 보시면 레프트 훅 치고 밀고 들어갑니다. 앞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서 또 때리고 이런 패턴들이 많은데, 페레이라는 밀고 들어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툭툭 만들어서 때리고 약간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졌다가 다시 가서 또 만들어 때리고. 근데 페레이라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은, 오늘 라운트리하고 했을 때는 라운트리의 파워를 경계했기 때문에 욕심을 안 부리고 신중하게 임한 건데,
원래 페레이라가 스파링 때도 제일 좋아하고 하는 패턴은 잽이고 뭐 스트레이트고 레프트훅이고 뻗은 다음에 뻗으면서 뒤로 쓱 해서 하나 상대 거 나오는 거 흘려주고 그 다음 또 컴백, 또 빠졌다가 또 컴백, 반대쪽으로 툭툭 치고 또 빠져서 상대 거 흘리고 또 컴백. 이 패턴을 알렉스 페레이라는 가장 좋아합니다. 들락날락 하는 이유가 계속 가서 다다다다다 때리는 것보다 들락날락 하면서 각을 만들면서 상대한테 좀 더 파워풀하게 빈틈을 생성을 해서 꽂을 수 있는 기회들이 이 리듬을 통해서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훅을 계속 노리는 게 아니라 훅 같은 게 자꾸 커버링에 걸리고 하면은 들어갔다가 쓱 빠졌다가 또 때리고 할 때 직선으로 상대 커버링 사이로 툭툭 꽂아주는 거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역시 더욱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그런 능력이 있다. 훅을 난사하지 않고 계속 빈틈을 보면서 그 들락날락하는 패턴에서 잘 때리는 선수라는 것을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있었고요. 페레이라가 글로리 킥복서 시절에 많이 써줬던 원래 레프트훅 치고 막 오른쪽 니킥 올리고 이런 패턴이 좀 많았는데 역시 UFC에서는 레프트훅 한 방이 터지기도 많이 터졌지만 아무래도 여러 차례 막 콤비네이션을 맞추고 하기보다는 하나를 툭툭 제대로 꽂아 넣는 데 주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니킥은 글로리 킥복서 시절보다는 많이 저희가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특히 라운트리가 좀 약세를 보인 후에 니킥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것도 초반에 만약에 니킥을 했으면 그 니킥 순간에 라운트리가 힘과 스피드가 살아있을 때 우다다다 하고 들어왔으면은 페레이라가 사실 그때 하나 걸릴 수도 있거든요. K1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피터 하츠도 니킥을 뻗다가 앞면에 펀치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상대가 같이 밀 때 니킥으로 받으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이때 빡 때리면 상대가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이때 상대가 니킥 흘려내고 펀치를 위로 뻗었을 때 맞으면 니킥 뻗던 쪽이 완전히 KO 될 수도 있거든요. 페레이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초반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뒷중심 놓고 웬만하면 빠지면서 웬만하면 백스텝을 하면서 킥을 높이 차서 원거리에서 또 5라운드 경험이 많이 없는 라운트리의 특성 또 하나가 고지대에서 싸우는 것도 라운트리는 이날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페레이라는 반대로 5라운드의 경험이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5라운드 준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 오늘 경기가 펼쳐졌던 그 고지대에서 이미 얀 블라우비치와 싸워본 경험이 있는 페레이라거든요. 그러다 보니 페레이라는 오늘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전략을 짜왔고 또 그걸 선수도 사람이거든요. UFC 선수라고 해도. 근데 본인이 짜온 걸 이렇게 냉정하게 계속해서 빈틈없이 해냈다는 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 비록 패배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재미도 있고 서로 막 왔다 갔다 공방도 주고받으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에 땀이 나게 만들었던 타격의 순수한 공방은 아데사냐 말고는 라운트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프로스카나 자말일은 일찌감치 다들 무너졌고 블라우비치 같은 경우는 또 테이크다운을 섞어줬고 했지만 타격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라운트리처럼 정면 승부를 걸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패자인 라운트리에게도 당연히 격투팬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을 보내고 싶고 많이 배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